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책의 필승 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DNF라는 종목이고요. DNF는 이제 삼성전자 D램이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영상 중간에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DNF를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재료 투자 포인트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DNF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D램이 성장 시 동방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DNF는 이제 반도체, 소자, 형성용 방막재료, 이거 좀 중요합니다. 방막재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여기서 방막재료는 뭐냐면 반도체의 성능과 약간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기술과 같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막재료는 반도체의 성능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D램 성장 시 동반상승이 가능한 게 뭐다? DNF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주요 제품 기능을 좀 살펴보면은 DTP, 그리고 HCDS, 그리고 하이K, 그리고 ACL 등이 있는데 용어들이 좀 많이 복잡해요. 용어들이 좀 많이 복잡한데 굳이 용어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DPT 같은 경우는 더블 패터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K 같은 경우는 고유 전재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HCDS 같은 경우는 헥사클로다니실에, 좀 어렵죠. 그리고 ACL은 이제 증착용 전구체 제품입니다. 좀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랑 그 다음에 ACL 고유 매출이죠. 그리고 DPT, 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관련돼서 내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하이K다. 하이K가 뭐라고? 고유 전체. 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DNF가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점, 이게 중요해요. 이 하이케이라는 고유 전체가 상장사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점,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가격하고 기술력에서 좀 차별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D램 사업으로부터 노출 빈도가 많이 높아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견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D램 성장 시 DNF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DNF가 하이K가 이제 중요한데, 이 하이K 고유 전체 상장사 가운데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 점, 이게 삼성전자 D램 사업부에서 노출 빈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D램 매출 성장 시 DNF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매출을 이제 책임지는 거는 올해는 D램하고 낸드예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D램하고 낸드 플러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을 D램과 낸드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매출이 잘 나올수록 DNF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생산 공정에서 그리고 미세 공정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DTP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K 전구체 수요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도체 영상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최근에도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밖에 많이 안 가니까 그렇지만은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화 공정 속에서는 더블 패터닝, DPT, 그리고 하이K 고유 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얘네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낸드의 고단화로 인해서 방막층이 좀 얇아지고 배선 라인도 약간 좀 미세화가 되면서 로우-K 이제 저렴막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DNF의 신규 포트를 약간 좀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K가 있고 로우-K가 있는데 로우-K는 얘네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같은 경우는 하이케이를 좀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낸드도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폭풍적으로 성장할 텐데 요 관련돼서는 로우-K 저렴막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매출처와 신규 사업화에 대한 매출처가 더해지면은 주가적인 부분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고유된 매출처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라고 좀 꼽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DNF가 결국엔 삼성전자에다가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삼성전자의 거의 매출처가 독보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DNF는 기술력이 있고 국산화를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결국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DNF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 공장을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장의 확대 생산으로 인해서 현재 매출의 2배까지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낸드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리고 차후에 로우-K 저렴막 수요도 점점점 증가가 되면은 이미 공장을 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수주에서 물량적인 부분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DNF가 이제 과거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아시죠? 2019년도. 예.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1년도까지 이제 일본이 블랙으로 이제 지정을 해놔가지고 일본에 대한 반도체 소재 부품을 우리가 삼성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됐고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DNF인데 DNF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국산화 전략으로 인해서 지분 투자를 받은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할 정도면은 얘네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한번 좀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유 전체 하이-K 이것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DNF의 이제 제품 공정 재료가 이제 사용되는 철을 약간 좀 보게 되면은 반도체 이제 전공정에 좀 사용이 되는데 뭐 세정, 식각, 증착에 좀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다? 삼성전자의 D램 성장 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게 DNF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K, 고유 전체,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D램이 결국엔 올라갈수록 낸드가 고단화될수록 결국엔 DNF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DNF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디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NF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렇게 뭐 양봉으로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세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뚫지를 못했죠. 그렇지만은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21선을 타면서 결국에는 단기 고점까지도 한 번은 찍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이 약간 좀 왔죠. 이 종목의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모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럴 테지만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조정이 오고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에 못 들었는데 여기서 못 들은 거는 여기에서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 1차례 여기에서 이제 매물량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려면 조정은 당연히 필요를 했고 그 조정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거나 물량을 이제 다 받쳤는데 결국에는 종목이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오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조정이 왔지만 한 차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 삼성전자의 D램 이 성장할수록 마찬가지로 DNF 같은 경우는 결국에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D램이든 HBM이든 결국엔 주요 고객사의 비용 절감을 돕는 게 반도체 소재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부장이 좀 많이 중요를 해요. 왜냐면
글로벌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시설을 지을 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소재 부품 장비로 인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효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반도체 효율, 뭐 2개 만들었는데 1개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2개 만들었는데 그나마 한 0.3개 정도는 박살이 나야 효율적인 부분이 계속 좋은데, 그래서 뭐 시가 공정도 있고 뭐 클리닉 공정도 있고, 그래서 되게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부장 업체들이 중요한 게 뭐다? 주요 고객사의 비용 절감으로, 이것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네. 반도체가 계속해서 작게 만들어지는데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가 이만했다면 지금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요 내용과 요 안에 들어가는 용량 차이가, 크기는 작아졌어도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 공정이 점점 많아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에 따라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수급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물론 DNF 관련된 이제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 멀티리얼즈도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면 엄청나게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사업 다각화도 있고 주목을 받은 경향들도 있지만, 고유 푸어 이제 플레이어로 좀 살펴보면은 DNF 역시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1선을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단기 고점, 여기까지도 계속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미 소화를 했고 뚫지는 못했잖아요. 2차적으로 왔어요. 물론 여기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삼성전자가 안 떨어지면 돼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모든 반도체 섹터들이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21선 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은 이미 한 차례 물량 소화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2차례 여기 박스권에 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단기 고점을 만약에 못 뚫는다면 어떻게 갈 거냐면, 차트를 좀 짧게 볼게요. 네, 좀 보이시나요? 네네. 다시 확대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요 박스권 안에 머물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크게 받거나, 아니면 DNF 관련된 고유 재료인 이제 전구체죠. 전구체 관련돼서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 고점 28,850원까지 뚫는 자리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신규로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우린 요 박스권 안에서 해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양봉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DNF를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1차적으로 이미 요거 이 상태에서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좀 많이 물려있다, 요 고점에 많이 물렸다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에 약간 좀 조정이 받았을 때 추가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 21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요 자리에서 매수 범위가 가능하다. 근데 나는 좀 더 적게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자리를 요 박스권 크게를 좀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21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 부분에서 박스권 매수가 유효하고요. 만약에 이제 21선이 이탈이 되면은 요 부분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네, 여기서 21,000원이죠. 21,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요 구간에서 23,000원 구간까지 여기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DNF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흑자 전환과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이 이미 D램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잘 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장대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한 번에 단기 고점을 뚫으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3만원까지 이상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번 영상에서 DNF 관련돼서 좀 알아봤는데 삼성전자 D램이 결국에는 올해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DNF도 마찬가지로 큰 수율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사가 이제 레이크 멀티리얼즈도 있고 덕산테크피아도 있는데 관련돼서 물론 매출적인 분위기라든지 매출 범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고유했던 동사에 대한 플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 이번 영상 DNF 좀 알아봤는데 진행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DNF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반도체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험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